자, 이제 2부 들어갑니다. 지역 일꾼 이중제. 네. 자, 일단 이제 지역을 먼저 얘기하면 연수 갑의 공천이 된다 만다 있다가 지금 가신 곳이 계양구 갑입니다. 그 연유부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인천 연수갑에 이제 공천을 신청하고 네네. 이제 면접을 봤는데, 공관위에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인천의 미래통합당이 이제 뭐 현역 의원들도 일종의 뭐 컷오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왜 연수갑에만 자꾸 몰리느냐. 당신은 계양갑 가도 할 수 있다. 오. 그래서 저를 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며칠 고민하다가 기꺼이 따르겠다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아, 살신성인을 시작해서 계양갑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나요?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당의 그런 의중과 당의 명령으로. 그렇죠. 제 검토사항 제가 검토한 걸 종합해서 가기로 결정한 거죠. 실제 계양갑의 어떤 연고나 네. 계양갑에 뭐 그동안에 뭐 씨앗을 좀 뿌려놨다거나 이런 건 네.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계양갑에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제가 알던 뭐 저희 기본은 충청도인이니까 네네. 거기에 뭐 충청 향후회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뭐 알던 분들도 거기 계시고 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타지에 갔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계양 지역 주민하고 친해지는 어떤 나만의 비법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비법이 그거 있을까요? 발로 뛰는 거예요. 그냥 뭐 사무실에 앉아서 친해질 방법은 전혀 없는 거고. 당연하죠. 네. 하여튼 한 번 뵙고 두 번 뵙고 세 번 뵙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온 거 아니냐. 그런 분들 또 세 번 네 번 뵙다 보면은 알았다. 내가 당신 지지해 주겠다. 뭐 이런 분들이 생기니까 요새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되는데 예. 누가 알아보나요? 마스크를 쓰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구세요? 군인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만 벗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또 제가 벗었더니 그럼 사진하고 제가 일치하죠? 맞대요. 근데 어떤 분 요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또 사진을 보더니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저하고 사진상으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네. 아닌 걸로. 유권자들한테 현장 공부 당하시는구나. 네. 자, 그럼 이제 뭐 어찌됐든 거기에 뭐 지인들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예상 외에 지역구를 가셨어요. 자, 가장 따뜻한 유권자의 한마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가장 따뜻한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주말에 이 팻말 걸고 네네. 길거리에 한번 서 있어 봤어요. 네네. 네. 그랬더니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뒷좌석에 탔던 젊은 여성분인데 네. 일부러 차문을 열더니 네. 저보고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 힘이 나고 정말 따뜻한 그런 성원이었죠. 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에 남는. 가슴 아픈 거는 네.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네.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명함을 돌렸더니 저 보는 앞에서 명함을 찢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미래통합당하고는 전혀 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분이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을 거예요. 네. 나를 능멸하느냐 이거 그냥 딱 한번 지적 안 하셨어요? 그게 못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생 갑으로도 못 살았지만 후보자는 슈퍼 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시더라도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해야죠. 자, 인간이기 때문에 진실 토크 들어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찢겨지는 그 순간. 네. 내가 검사했으면 넌 구석이야. 하는 마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생각보다는 네. 저는 그랬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더라도 우리 사회가 저 정도까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지금 저렇게까지 된 건 기존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네. 그 생각은 했죠. 그렇죠. 나오시는 후보께서는 네. 사실은 지상파는 종편에 네. 오랫동안 패널로 예, 예. 방송 출연료는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10세 지역구에 많은 후보들 중에 방송 출연 경험은 정말 거의 상위권, 그죠? 방송 출연 경험과 횟수로 따지면 네. 저는 당연히 당선도 해야죠. 말도 안 되는 기준은 저희가 뒤로 하는 걸로. 예. 장영훈 대통령이네. 자, 계양구에서 그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좀 발견하셨나요? 하셨나요? 계양구도 뭐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교통 편의 시설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 뭐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뭐 넓은 지역에 지하철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이동 수단의 편의도 제공해야 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게 일단 가장 큰 현안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상대 후보는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 그렇죠. 네, 이제 이중재 후보는 이제 초선이고 국회의원 도전은 처음이시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조금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좀 밀린다, 뭐 쫄린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건 사실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의 자격은 일반 뭐 아까 말씀드린 도덕성과 능력이라고 보는데 네. 도덕성은 제가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제가 그 깨끗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능력 면에서는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입법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법률을 제정해야 될 거예요. 네네. 그 능력 면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낫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는 뭐 문제 아까 없다. 발의하고 싶은 법안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떤 공수처법 개정안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폐지가 될든 어쨌든 가장 뭐 중요한 독소 조항은 지금 이거예요.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은 무조건 공수처에 통보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통보하면 공수처가 사건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하면 공수처에서 내놔 해가지고 무마시키고. 대통령에서 지난 공수처장이 그냥 없애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반드시 개정해야 돼요. 국가 수사기관들끼리도 그러한 그 어떤 사건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합 같은 것도 있나요? 경합이 있는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죠. 그전에는 우선권이 있고 대신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뭐 압수수색을 먼저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맡기는 걸로 검찰에 그렇게 해놨었는데 네. 지금은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무조건 사건 발생만 하면 우리한테 통보해라.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 압수수색 하기 전에 미리 뺏어가겠다는 거죠. 네. 그거 바꿔야 돼요. 저 어찌됐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도전이신데, 이제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하시면서 원래 정치의 꿈이 있으셨습니까? 정치의 꿈은 어릴 때는 없었어요. 네. 어릴 때는 저는 뭐 그냥 검사를 좀 하고 싶다. 저렇게 해서 좀 사회 정의를 확립해보자. 흔히 하는 교과서적인 네네네. 얘기대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제 주변에 뭐 국회의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권유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어허. 그래서 검사는 뭐 사회적 병이 났을 때 좀 그 부분을 치유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의사는 육체적인 좀 병이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해주는. 그런데 이건 좀 소극적이고 뭔가 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만. 네. 정치를 함으로써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베푸는 적극적인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을 대개 갖게 된 거죠. 국민들은 정치인을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네. 그걸 좀 바꿔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인천에서 자, 검사로 저기, 계시면서 예. 잠깐 저도 좀 저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예, 예. 아니 인천에서 검사 생활하시면서 네. 어떻게 좀 성범죄자들도 좀 많이 만나보셨나요? 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하죠. 하는데, 기준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성과 관련 범죄도 우리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엄격한 증명,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했는데, 물론 뭐, 법 원칙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처벌되는 기준이 저는 굉장히 완화됐다. 오히려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남성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옛날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바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엠번 뭐 사건 여쭤보려고 했던 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검찰의 이미지가 여성들에게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성들에게 되게 불리하게 판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그 김학의 무혐의 처리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쵸? 네. 아니, 제가 또 가봤다니까요. 그 별장 앞에 구경까지. 그거 봐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거는 네. 그 부분은 수사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처음에 발생했을 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뭐 결론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너무 늦은 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새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말 그대로 하고요. 심증은 네.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개운하지는 않죠, 그 사건은. 그렇죠. 예, 예. 네, 당연히 뭐 처음에 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사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밝혀졌는데 그럼 왜 처음에는 못 했느냐. 물론 뭐 검사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측면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부러 수사를 안 했다면 그건 뭐 큰 문제죠. 그거는 사실관계가 자꾸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는 경우도 있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2부 지역 일꾼 이중재 마무리하겠습니다.